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30포인트 상승한 2358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10포인트 상승한 858로 마감이 되면서요. 긴 연휴 이후에 상승 마감을 양대 지수가 이루어졌어요. 주변 여건도 상당히 개선된 그런 모습이죠. 환율이 6원, 10전이 하락한 1163.4원. 환율이 하락,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사항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1697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간도 380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개인만이 5400억대 매도를 보였죠. 자, 선물 쪽에도 연결된 이 베이시스를 보면은 0.39포인트로 플러스로 반전된 모습이죠. 즉 원래 이치,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재보다는 플러스권을 유지되는 것이 맞다. 그죠? 콘텐고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플러스 0.39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오늘 이 시장은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지만은 내부적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화학 업종, 철강, 자동차 업종이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5G, 인터넷, 바이오 이런 것들은 강보합권 유지에 그쳤다. 그죠?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이게 업종별, 그죠? 수급 사항인데 이 화학 업종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815억 순매수를 했고 기간도 1200억 쌍끌이죠. 철강 쪽에서도 490억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457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운수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에요. 448억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기관도 1200억. 그래서 화학, 철강, 운수 장비 쪽에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한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요. 여태껏 이소장 증권TV에서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반도체, 2차전지, 5G라든지 인터넷,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데, 최근 흐름에 봐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오히려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업종 대표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팔고, 그렇죠? 이 지금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 자동차는 제가 현대 자동차 쪽으로 그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쪽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저는 접근은 가능하다. 나머지 종목 반도체는 2차전지 팔고 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요. 그런 말씀들이 어차피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쪽 부류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 이 반도체 2차전지 5G라든지 인터넷 바이오 쪽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 중간중간 틈새를 이용해서 화학 업종이 됐던 철강 업종이 됐던 금융주가 됐던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움직임이 나올 뿐이다는요. 그거에 대한 변함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 가는 종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 중에서도 자동차 쪽은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밑에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갈까요?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우리가 이제 연휴 동안에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세계 3위 DRAM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러죠. 예, 여기 보면은 한 7조 1130억 정도 나왔다 그러죠. 예, 전망치가
57억 5천만 달러에서 한 66억인데, 그죠? 61억 정도 나왔고요. 상당히 실적이 높고 또 전망 컨센서스보다 59억보다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오른쪽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모습인데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이죠. 그렇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이유가 3분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4분기가 전망치가 조금 부진할 걸로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요. 이 다음 분기 그렇죠? 매출 가이던스가 50억에서 54억 달러로 기존 54억에서 56억 달러보다 약간 낮고 그리고 컨센서스 54억 5천만 달러보다도 낮아서 매출의 10% 수준인 화이양 매출 중단된 것이 주요 배경에서 이 3분기 실적 호전 지나간 것보다는 4분기 실적에 초점 부진으로 맞추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인데 저는요 이 부분 4분기보다 내년 쪽을 오히려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내년에 DRAM 대비 뭐 20% 낸드 30% 수준 전망에서 올해보다 크게 개선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상하여 주가는 우상향할 걸로 본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약간 부진할 걸로 보지만은 내년엔 더더욱 좋은데서 요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상승 반전되지 않을 수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최근에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을 받는다. 상당히 호실적 나왔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도 최근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가 11조 4천억 3분기 영업이익 보죠. 현대차도 11조 7천.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은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평균만 봐도요. 10조 2천억. 불과 한 달 전에는 9조 900억대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10조 2천억대.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12.8%.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날짜가 지나면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실적 전망치는 상향되고 있고 또 최근에 하나가 나왔던 것이 주주환원 기대죠. 이 주당 한 354원 분기 배당 외에 특별 배당 주당 해서 주당 1380원. 그래서 뭐 한 3% 이상 그죠? 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 보통주 대비 우선주가 더 매력적인 주주환원 기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모리 반도체 DRAM 가격이 4분기는 아마 상당히 부진할 걸로 보지만요. 이 내년과 내후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저 4분기 때문에 나온다 해도 아마 조정폭은 얇게 나오고 아마 재차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저는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실적 3분기 실적에서 스마트폰 쪽이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특히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지금 이 화웨이의 매출이 지금 판매량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온 그죠? 리포트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는 9조 900억대인데 그죠? 저기 10조 2천억까지 나온다니까요.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1%나 증가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그 중에 스마트폰 쪽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 중에요. 캠트로닉스인데요, 그렇죠? 캠트로닉스가 상당히 재료가 많아요, 그렇죠? 요번에 이 무선 충전기 세트 업체로 삼성전자에 채택이 되면서 하반기부터 양산이 본격화된다 그러죠. 또 하나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주가들도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캠트로닉스가 지난 7월 전장용 카메라 센서를 보유한 이 KSS 이미지 넥스트를 인수함에 따라 토탈 솔루션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캠트로닉스가 전자부품, 무선 충전, 디스플레이, 케미칼, 자율주행. 근데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전체 매출 차지하는 들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이 새로운 회사도 인수를 함에 따라서요. 아마 조금 가시화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새로운 충전,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되고 또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미국 코닌과 개발 중인 초방막 강화 유리 가공 업체를 물색을 하고 있다. 이 캠트로닉스가 이 아까 말씀 초방막 강화 유리 그러니까 UTG 사업에 뛰어들어 사내 유리 사업부가 UTG를 만들고 있고 또 화학 사업부가 코팅액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UGT 그러니까 초방막 강화 유리 재료 하나 있고 무선 충전 재료 있고 이 또 무선 충전이 자동차 이게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자동차 쪽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현대차에 곧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이런 부분 또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캠트로닉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갖고 있다. 또 시장에서 최근에 부각되는 재료들이 돼서 캠트로닉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이제 자율주행차인데요. 이런 종목도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캠트로닉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냥 MC넥스가 뭐뭐 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만도, 모트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코리아 FT, 라닉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죠? 누가 조정을 받을 때 주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지. 우리가 올라가는 많이 상승하는 종목은 누가 봐도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상승한 거에 따른 가격적인 리스크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따라해도 되지만은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가 분들은요. 따라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수익이 나지만 어떨 때는 또 손해가 크게 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놓고 조정을 받을 때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오고 근데 수급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때 지지대라든지 그러한 또 심리면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싸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삼성전자 모습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7일날 실적 발표가 하면 모레죠. 예, 저는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좀 뭐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 우려감, 3분기 실적 호전보다는 저는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지만은 이 삼성전자는 아까 말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파운드리라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삼성전자 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그죠? 자, 오늘 조정 받았어요. 내일도 조정을 받대.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예, 15,700원이죠. 15,000원, 700원 선을 안 깨면 더 힘이 강한 겁니다. 이 수급적으로는요. 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러니까 보면은 개인들이 사준 날도 올라가고 그죠? 파는 날도 뭐 빠지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좀 주인이라고 봐야 돼서 수급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재료면이 세 가지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일 요 저점 수준 15,700원 수준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두 번째 종목으로서요 넷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패스는 그죠? 예,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2분기에 54억 적자 전환됐고요. 3분기에도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보죠.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자, 하지만 이 실적 부분은 내년서부터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고 실적보다 요번에 이 물적 분할한 회사죠. 넷패스 아크가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해서 연내 상장이 가능한 회사예요. 자, 이 넷패스 아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으로서요. 삼성전자를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물적 분할 회사인 넷패스 아크가 상장을 하면은 기업 가치 재평가가 나올 수 있고 이 넷패스가 바로 넷패스 아크 지분 73.5%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넷패스가 기술력을 인정받은 부분들이 AFO,
PLP 부분인데 내년 하반기에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PLP 사업은 드디어 고객사의 웨이퍼가 투입돼 양산 라인에서 쿼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쿼리라는 게 마지막 테스트인 것 같아요. 중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기술력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넷패스 금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내년부터 개선되고 또 자회사가 기업 공개가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넷패스 그죠? 뭐 이 보면은 작게 보면 뭐 한 28,000원에서 35,000원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실적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이제 실적이 악재가 다 지나가고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연내 넷패스 아크가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한번 재평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31,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그죠? 뭐 우리가 크게 부담보다 빠르게 올라갈 때는 다 누구든지 좋아 보이지만 올라간 거에 따른 가격적인 리스크 있어요. 상당히 누가 봐도 이 바닥권일 때 그죠? 언제 뜨나 좀 불안하지만은 뭐 일주일이고 뭐 열흘이고 기다려서 나한테 10% 20%가 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오늘 거래량 감소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오늘 24만 주죠. 최근에 거래량 뭐 50만 주에 한 반 정도니까요.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에서 넷패스 우리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내용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 하반기부터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량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품사의 기회 요인으로는 아까 말한 생산 증가, 그리고 중국 시장 회복,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신규 완성차 업체들의 등장과 성장 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만도하고 현대모비스죠. 다 자율주행, 아까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관심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인 유효하고 특히 저는 현대모비스 좀 내가 투자 규모가 크고 좀 자동차 쪽으로 내가 한 종목 정도 포트를 한번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대모비스 과거도 보면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항상 현대모비스 움직임이 상당히 더 강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모비스 쪽으로 뭐 만약에 내가 자동차 쪽으로 하나 정도 넣는다라면은 좀 모비스가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 뭐 좀 단기적으로 저는 이 부품사에서는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요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과거에도 제가 한두 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내 최대 자동차 공조 제품 전문 제조 업체인데 저는 뭐 만드는 회사단 요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심리면으로서요. 지난 9월 24일 날 호재와 악재 두 개의 재료가 나왔는데 그렇죠? 한번 그 내용 볼게요. 먼저 악재로서요. 한온 시스템이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온 시스템은 45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후려치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서 115억의 가징금을 부과를 하고 또 부당하게 감액한 대금과 이자 133억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상당히 큰 악재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또 같은 날 또 좋은 얘기 나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으로부터 전기차용 순행식 실외기 설계 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전기차용 순행식 실외기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 악재보단 저는 제가 나름대로 크기는 그렇죠? 조금 작은 호재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밀리지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적이고 실적 부분을 봤을 때도 2분기 영업이익이 578억 적자가 났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망치죠. 3분기니까 아직 뭐 발표 안 했으니까요. 한 850억대 흑자가 날 걸로 전망해서 실적 부분도 있고
같은 날 호황제가 나왔을 때 크게 빠져야 될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 부분을 봤을 때 한온 시스템, 그렇죠?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죠. 자, 근데 이제 3일,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3일 떴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뜨는 걸 보면 그 따라가면요. 뭐 한두 번은 뭐 먹을 수 있지만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이대로 그냥 만약에 한원 시스템이 이대로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 양대 시장에서요. 종목 수가 뭐 한 2,00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나한테 맞는 종목,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또 매일같이 매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렇죠?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 저는 뭐 꾸준하게 뭐 1년, 2년 길게 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준다. 마음이 급하면요. 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지게 되다, 낭패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서 한원 시스템 뭐 3일 떴으니까 최소 이틀 정도는 저는 뭐 빠질 걸, 안 빠지고 가면 2년 없다 생각하시고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한원 시스템 한번 관심 갖고요. 다음은 5G 통신 장비 업체인 RFHIC죠.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부진해요. 그렇죠? 상반기에 또 실적이 적자가 났고 아마 3분기까지도 뭐 넘으면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리포트죠. 하지만 이제 4분기 이후 급격한 이익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특히 요번에 삼성전자가, 그렇죠? 미국에서 7조 9천억짜리인가요? 상당히 큰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좀 미국을 포함해서 뭐 내년에는 일본, 뭐 하반기에는 유럽, 뭐 인도 이러한 해외 시장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하고 노키아 양 RFHIC가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저는 5G 통신 장비 쪽은요. 지금 1분 상반기도 그렇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조금 부진할 걸로 보는데도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나 돌파할 수준에 다 있어요. 그만큼 미래 올 하반기라 연말이라든지 내년 실적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 됐을 때 실적이 가시화 수주권이 나오면은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해서 뭐 길게 봐도 되지만요. 좀 짧게 봐도 RFHIC, 그죠?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하루 크게 뜨고 이틀 조정 받았으니까 오늘 저점 수준 얼마입니까? 4만 50원이네. 뭐 한 4만 원 정도 샀다가 뭐 내 생각 4만 원 정도 샀는데 내 생각대로 여기도 치고 가서 뭐 4만 3천 원이고 아니면 뭐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뭐 빠른 시간에 뭐 10%고 20% 먹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내가 4만 원에 샀는데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이 오기 때문에 이 4만 원 수준에서 또 팔 개는 언제든지 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 생각대로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을 최소할 수 빠져나올 수 있고, 너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하기 때문에 RFHIC 한 4만 원, 그죠? 내외 수준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슈피캔 코리아 스마트폰 부품 주제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예요. 뭐 계속적으로 이거는 언급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린 종목이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지금 5G 통신 장비 그리고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반기 실적 부진하고 아마 3분기도 조금 부진할 거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슈피캔 코리아는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된다.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한 28% 정도 증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랬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 내용들이에요. 상당히 좋은, 또 3분기도 그렇고 4분기 실적은 조금 3분기보다는 부진할 걸로 보지만요. 아마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걸로 본다. 여기 보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6% 300 아마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슈피캔 코리아 같은 경우가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 가졌는데 오늘 큰 움직임인데 따라가지 마시고 뭐 한 7만 원 초반대 수준, 그죠? 한번 관심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해서 오늘 한 5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당분간 저는 시장이 지금 저는 아직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대는 맞다. 그렇죠? 그래서 뭐 현금을 20, 30%는 저는 계속적으로 갖고 끌고 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조정받는 종목을 한 2, 3일 빠진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이 시장에서 이슈화된 그런 종목군 위주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당분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거는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죠. 2개월에 55만원이에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주도주를 눌림목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70% 정도 우리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은 뭐 나머지 한 20, 30% 갖고는 일부는 현금,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에서 조정받을 때마다 들어갔다가 지금은 좀 짧게 쳐야죠. 좀 한 10% 정도만 5에서 10% 나면은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